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9시 22분이고요. 오늘은 조금 영상을 일찍 찍을 수 있게 됐네요.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장 후반에 한올이 지금 좀 많이 빠졌죠. 지금 NXT 시장에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예상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오늘 그 라이선스 딜 계약을 공시를 했죠.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조단위 계약이라고 하더니 계약 금액이 너무 작다라고 시작을 해서 뭐 PD1 계열, PD1 계열의 약물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서 뭔가 좀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 아니면 다양한 그 MOA 기전에 따라서 다른 기전들도 좀 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PD1 계열이라서 조금 많이 또 실망스러운 매물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프랑스한테 관세를 또 때리겠다라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런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주가가 AI라는 반도체 아니면 AI라는 그런 특수한 산업이 고성장 산업으로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장 산업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런 악재들은 다 무시하고 수많은 악재들을 다 무시하고 그 주식 가치에만 집중을 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쯤이면 다들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아니면 AI 무조건 간다 이런 확신으로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슬슬 주가들이 호재만 반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악재들은 다 무시하고 올라왔죠. 근데 하지만 지금 악재가 빵 터지니까 여러 악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눈 떠보니 고점이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호재성 재료에만 반응을 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도 많았을 거고, 지금 차익 실현 욕구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다들 돈 많이 버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도 많았을 거고, 아마 그런 뭔가 호재만 반영해왔던 시장이 이제 악재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에서 조금 하락폭이 좀 있었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거든요. 2배 가까이. 2배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21,000원부터 지금 47,000원이니까요. 2배 이상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다들 수익권이시잖아요. 웬만하시면 뭐 5만원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을 거고, 이런 조정이 딱 필요할 때긴 해요. 제가 뭐 언제부터 조정입니다 라고는 전혀 못 맞추지만 당장에 내일 아침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 같은 분위기는 물씬 풍긴다 라는 생각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따로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셔서 댓글 쭉 읽어봤고요. 그리고 뭐 구독 필수 하신 분도 계시고, 황금님께서는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좀 안 좋은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되드리고, 그리고 안 좋은 소식도 회사가 늘 좋은 소식만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을 감춘다고 해도 시장이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서스펜디드 돼 있는 거는 뭐 제가 숨긴다 그래서 말 안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가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반응이 없으니까, 시가총액 가치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참 의미 없는 수준이었고요. 다른 악재들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먼저잖아요. 악재 얘기해서 괜히 주가 떨구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악재면 악재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호재면 호재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개인만의 투자 철학이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더 전달을 이런 것들도 해드린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교보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되게 그냥 형식적인 레포트예요. 이거는 그냥 뭐 사실만 나열한 레포트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잘 보이시게. 보시면
1402로 증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옥토버 20, 이거 안 바꾸셨나? 이거 화면이 왜 이러냐? 엥? 이게 이렇게 하면 지워져 버리네요. 여기도 그러네.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걸로 하면 안 되겠고, 뭐 지우개도 안 먹네.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은데. 교보 26 12 26 101 다시 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할게요. IMVT1402로 증명의 시간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부작용 해결한 1402의 데이터 확인 가능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토클리맙 상호파 여부를 결정할 TED 임상 3상 결과 확인 가능할 1월. 올해 1월에 확인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모르죠.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아제넥스의 TED 임상 중단 됐죠. 이뮤노반트 TED 이상 중 콜레스테롤 부작용 이슈로 중단. 이거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바토클리맙 중단된 적이 있었죠. 바토클리맙 상호파 여부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12월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는 마이너스 20.7%였다. 바토클리맙 상호파 불확실성은 주가 충분히 반영되었던 상황으로 1402의 긍정적 데이터 발표 및 적응증 확장에 주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부작용 문제 해결할 IMVT1402의 일부 임상 결과도 확인 가능할 2026년 류마티스랑 나오기 시작을 하죠. 1402는 경쟁사 대비 높은 IgG 감소율 및 콜레스테롤 부작용 제거된 물질로서 불응성 ACPA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초 임상 이상 시작돼서 초기 16주 투약 데이터를 올해 공개할 전망. 그래서 1분기나 2분기 사이쯤에 상반기 공개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이 최근 류마티스 이상 중단했으나 부작용 이슈는 부재했다. 부작용 이슈 없었죠. 부작용 때문에 저용량 투여했기 때문에 부작용 이슈가 없었죠. 고용량 투여했으면 부작용이 나타났을 겁니다. 존슨앤존슨 거는. 그러니까 부작용 이슈가 없었다는 말이 뭐 약 자체가 부작용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존슨앤존슨 약은 부작용 때문에 저용량 투약을 해서 부작용이 안 나타난 거일 뿐입니다. 부작용 이슈는 부재했다 이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1402는 높은 IgG 감소율로 자가항체 수치 감소폭 경쟁사 대비 높을 것으로 판단해 긍정적 데이터 기대된다. 이것도 형식적인 얘기죠. 피부 홍반성 루푸스에 대한 POC 탑라인 데이터 발표 또한 2026년에 예정돼 있죠. FcR는 억제제 경쟁사 중 해당 저항증에 대한 임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SLE라는 질환은 존슨앤존스가 임상을 성공을 했고요. 전신 홍반성 루푸스는 성공을 했고 피부 홍반성 루푸스는 지금 이뮤노반트만 하고 있습니다. 유효성 입증 시 퍼스트 인 클래스 달성 가능성이 있고요. 해당 정후증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시장 규모가 유사해서 기대되는 주요 정후증 중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1402 데이터 발표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올해 당연한 얘기죠. 한올바이오파마는 불응성 ACPA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피부 홍반성 루푸스 및 외 그레이브스병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탑라인 결과를 201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거는 이제 2026년이고 그레이브스병이랑 중증근무력증은 2027년입니다. 그리고 쇼그렌즈 부분 그다음에 CIDP 탑라인 결과는 2028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중증근무력증은 알제넥스와 존슨앤존슨가 이미 승인받은 저항증으로 해당 결과내 베스트인클래스 증명이 필요하다. 그쵸? 이미 자리를 알제넥스가 잘 잡았고요. 존슨앤존슨이 후발주자로 들어왔고 이뮤노반트는 이제 원래는 4등입니다. UCB도 있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의 상호파 불확실성 부각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토클리맙이 상호파 안 할 거라는 내용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슈는 이제 집중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1402 발표됨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가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림을 갖다 붙이신 겁니다. 별 내용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어제 예고했던 대로 그 특허 절벽 때문에 지금 이뮤노반트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고 M&A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M&A가 될 만한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좀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일단 특허 절벽에 노출된 글로벌 빅파마가 많아요. 지금 뭐 암젠이나 뭐 BMS나 머크, 파이자, 에브비, 뭐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사노피, GSK, 아스트라제네카 뭐 등등 있고요. 뭐 2025년, 2030년 사이에 블록버스터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한 수십에서 수백억 달러 정도 매출이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가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에서 FcRn 계열이나 자가면역 포트폴리오와 M&A를 동시에 가진 회사들이 이뮤노반트, IMV-140이 아이메로프로바트죠. 그레이브스병 자산을 인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암젠이나 호라이즌 테라피틱스나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머크, 파이자, 에브비, 뭐 존슨앤존슨,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상업화 시점이 2027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2027년 이후부터 공백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1등으로 지금 제가 후보로 뽑은 건 머크입니다. 머크가 지금 키투로다가 2029년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물론 지금 알테오젠과 SG제형으로 지금 특허 연장을 꽤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가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매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2029년 특허 만료로 그 머크는 키투르다가 지금 단일 품목 가장 높은 매출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한 40% 정도, 머크 회사의 40% 매출이 키투르다 하나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특허 만료가 돼버리면 이제 그 매출이 급격하게 꺾이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다. 그 머크 같은 경우는 FcRn저의 계열도 아직 직접 보유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 자가항체 그런 뭔가 매개질환 전반으로 확장이 가능한 그런 면역 플랫폼을 한 번에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크가 가장 높은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는데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성공을 하면 M&A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지금 뭐 AI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너무 AI는 이게 질문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뭐 최대한 높게 받으면 얼마야, 최소한 낮게 받으면 얼마야 할 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중간 값은 얼마야, 적당한 값은 얼마야 물어보더라도 물어볼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스스로 해봤을 때 이게 비브가르트가 지금 뭐 매출 전망이 있거든요. 나중에 향후에 뭐 100억 달러까지 FcRn 저해제가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14조 원 가까이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지금 뭐 MG랑 뭐 CIDP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지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스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300억 달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028년쯤에 기술 그 M&A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한 300억 달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달러면 한 28조 원 되거든요. 그럼 한올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12, 3조 원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정도만 따져도 지금보다 한 5배? 5배 정도 됐나요? 5735. 네, 5배. 5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주식 가격으로 따지면 한 25만 원 정도의, 인수하면 딱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단은 뭐 경쟁 상황도 있고, 사실, FcRn 저해제가 이뮤노반트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존슨앤존슨도 있고, 경쟁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FDA가 얼마나 신약 승인이 가능할지, 유효성이 나올지도 지금 판단이 안 선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제약사들이 그런 리스크를 다 떠안고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막, 천문학적 숫자를 부르진 않을 겁니다. 몇백억 달러, 이렇게 부르진 않을 것 같고,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추측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더 자세하게 이제 제가 막 공부하면서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건, 나중에 차차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27년 8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올이 오늘 그 장 끝나고 나서 장 후 NXT 시장에서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뭐 트럼프다 아니면 뭐 그 그린란드 때문에 문제도 많고 뭐 프랑스에 또 관세를 매긴다라는 문제도 많고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아요. 지금 시끌시끌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에도 관세를 따로 또 부과한다 그러고 관세의 끝판왕이죠. 그죠? 트럼프는 계속 본인이 관세의 왕이라고 막 그러면서 호칭을 하면서 막 나는 관세맨이다 그랬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윽박을 지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있죠.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목해야 될 건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 국제 정세나 아니면
오늘 바이오들이 NXT 시장에서 또 많이 빠졌거든요. 알테오젠도 지금 어디 보자. 알테오젠도 6% 똑같이 6% 빠졌네요. 알테오젠 빠지는 것만큼 한올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알테오젠은 뭐 이런저런 뭐 딜의 규모도 작았다 뭐 말이 좀 많았어요. 오늘 딜의 규모도 작았다 뭐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또 뭐였지? 딜의 규모도 작았다가 PD1 계열의 약물을 또 기수출을 했다. 뭐 다양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알테오젠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좀 빠졌고요. 한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거든요. 오늘 빠질 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같이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알테오젠이 빠지니까 한올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왜 이래 하면서 막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던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기회인 게 이게 사실 얼마나 조정이 더 이어질진 아무도 모르고 바토클리맙 TED 발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언제쯤 발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국제 정세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무슨 매크로 이슈들 뭐 경제나 아니면 금리 뭐 이런 것들로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라서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장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이 그런 내성 자체가 없어요. 지금 주식 가격이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내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도 너무 많고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제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계속 들고 있었죠. 뭐 주식 얘기 다들 하네. 고점 아닌가 하다가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 게 4.5%가 빠졌거든요. 7%까지 빠졌었네요. 이게 장중에 빠졌었나요? 장중에는 안 빠졌던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새로운 물량이 한 번에 팍 튀어나왔네요. 삼성전자 차트를 NXT 시장 차트를 봐도 분봉으로 보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반대 매매 물량인 건지 아니면 어디서 자금이 확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순간 확 빠졌을 때가 있었네요. 그래서 막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어떤 자금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한국 시장 자체가 한번 출렁였던 것 같습니다. NXT 시장에서 한번 출렁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시장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사실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업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빠졌다 그래서 기업이 빠진 날 안 사면 도대체 언제 빠진 날 산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한올의 본연의 기업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뉴스도 없고 뭐 이뮤노반트에서 발표한 내용도 없고요. 딱히 뭐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늘 이런 시장의 흐름 때문에 빠진 거면 저는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본인의 펀더멘털이 많이 정립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장에서 무서운 분들은 다 도망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오늘 다 던지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되신 분 같고 만약에 오늘 안 던지고 참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정장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 결과 발표를 토대로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성공을 하고 한다면. 근데 그 유효성 데이터는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지금의 이런 오늘 같은 급락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47,000원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계약이 터졌는데 그 실망 매물이었는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터진 줄 몰랐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조금 내려와서 하락의 폭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네. 거의 평소 거래량과 비등비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사실 무시해도 되는 하락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이제 미국 주식 이뮤노반트보다 시가총액이 워낙 싸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어제 장을 휴장해서 7조 8천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빠지겠죠. 오늘 미국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좀 빠지면 한 7조 5천억 수준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7조 4천억. 그러더라도 한올바이오파마는 딱 반절, 2분의 1, 3조 7천억, 6천억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더 빠져버려가지고 2조 4천억, 2조 5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50% 이상 올라도 문제가 없다 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50%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은 한 7만원 좀 안 되게 6만 5천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딱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의 이런 급락장이 사실 이해도 안 되고요. 뭔가 지금 뭐 반대 매매가 나왔든지 반대 매매 정산 물량이 나왔든지 뭐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이 그 특정 시간대에 한국 주식 물량이 확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물량이 뭐였는지는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 빠지면 이제 뭐 줍줍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더 사셨을 수도 있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관망하셨을 텐데 사실 주가는 천천히 오릅니다. 지금 또 5만원대에서 놀 줄 알았더니 4만원대 또 떨어졌잖아요. 3만원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건 뭐다? 가격이 아니라 주식 숫자다. 주식 수다. 주식 수를 모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주식 수를 늘려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얼마, 뭐 싸게 사는 게 좋죠, 사실. 근데 이게 싼지 안 싼지 지금도 싸요, 한올은. 지금도 쌉니다. 지금도 싼데 그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싸다고 말하는 가격은 그날의 최저가 아니면 최근의 최저가를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싼데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떠나버릴 때도 있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욕심내다가 버스를 못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격이 얼마든 간에 일단 삽니다.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주식 수를 늘려요. 주식 수를 늘려야 이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진짜 한올이 제 기업 가치를 받을 날이 분명 올 겁니다. 분명 올 건데 그때 주식 수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수익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 재다가 주식 수 못 늘리고 있다가 버스 떠나서 한 방에 훅 올라버리면 이게 무서운 게 바이오주 무서운 게 데이터 한번 좋게 나오면 이제 벙벙벙 떠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토클리맙 TED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근데 시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언제 4만원이냐는 듯이 6만원, 7만원으로 두두둥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게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바이오를 더 이렇게 뭔가 그 희열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튼 바토클리맙 TED 발표가 언제 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주식 가격은 떨어져 있고 지금도 싼데 어제도 쌌는데 지금 오늘 6% 떨어져 47,700원에 지금 NXT 시장이 마무리됐는데 어제도 쌌는데 지금 6% 더 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싸다. 지금도 열심히 모으면 나중에 주식수 늘어나 있을 때 주식수가 확 늘어나 있으면 나중에 한올이 정말 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을 때는 그 가격 곱하기 주식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지금 47,000원이든 50,000원이든 46,000원이든 제가 49,000 얼마 때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금 계속 주식수를 늘리고 돈이 있는 대로 살살살 모아가야 나중에 그 주식 수만큼 내가 충분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 뭐 평단 이런 거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평단은 나만의 그 바운더리고요. 이게 평단에서 좀 벗어나야 주식이 좀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평단 테두리에 갇혀 있어 버리면 내 원금, 그다음에 내 수익률 뭐 여기에 갇혀 버리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수익권일 때 예를 들어서 50% 수익이다. 근데 나는 평단이 낮아. 그러면 50% 수익일 때 사면 내 평단 높아지니까 안 사야지 라고 하다 보면
진짜 좋은 회사인데 주식 수가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드는 기업이고 이 회사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영진 뭐 개발 잘하네, 회사 잘 돌리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식 수를 열심히 늘려가는 거. 그러니까 뭐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하다 보면 주식 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진짜 제 가치를 받았을 때의 가격을 곱해주면 내 돈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격에 너무 흔들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오르다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막 급락이 한 번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4% 마이너스 급락이 이제 막 한 번 나왔습니다. 주식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다가 계속 오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장은 정말 평생에 몇 번 만나면 다행입니다. 그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백날 안 오르다가 한 번 상승장 놓치면 나중에 평생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승장 한 번 잘못하면, 그러니까 안 타고 있으면, 상승장에 안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평생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한 번 조정 왔어요. 앞으로 조정 더 깊을 수 있거든요. 4,0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코스피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고점이니까 팔고 4,000 되면 사면 되지, 사고 이러면 되냐. 4,000 될지 안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는 거. 안 오고 나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잘 버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이 정말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수익은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식을 잘 모아놓고 주식 수를 늘려놓고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온다면, 나중에 정말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업 가치를 받으러 달려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의 수익률은 지금의 대응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런 시장 때문에 빠진 거 가지고 절대 흔들려 하지 마세요. 기업만 바라보세요.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투클리맙과 아이메로프르바트만 보세요.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 물론 시장 가치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지만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면, 새로운 뉴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보도자료가 뿌려졌거나 아니면 뭐 공시가 올라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상승 하락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이유 없는데 주식 가격만 떨어진다면 이거는 개인의 감정,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수익률이 정말 크게 결정이 됩니다. 이럴 때 던지고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오긴 힘들고요. 이럴 때 그래, 언젠간 맞을 하락이었고 내가 평생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하락을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종목이든 하락을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팔고 떠날 거냐, 내가 팔고 떠날 거냐, 그 주식을 그렇게 습관을 만들 거냐, 그런 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 모으는 주식 수를 늘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제 기업 가치 받았을 때의 미래 가격을 스스로 한번 곱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모았을 때랑 안 모았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하락, 펀더멘털의 이슈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스트레스는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떨어졌으니까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지금의 대응이 향후의 수익률을 크게 좌우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람마다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내가 주식을 평생 할 건데 이렇게 하락장 올 때마다, 하락 맞을 때마다 팔고 도망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해야 될 훈련입니다. 이 하락장 때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모아갈지 팔아야 될지는 이것 또한 투자고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봐야 나중에 똑같은 장이 오더라도 열심히 대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차트 보면은 뭐 깨졌네 어쩌네, 뭐 이평선이 깨졌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선 따요. 지금 같은 장에선 다 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조정장이 만약에 오기 시작하면 차트 보고 투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 잃을걸요 아마. 왜냐면 지금 땄던 돈 금방 날아갈 거예요. 한 3-4번 실패하면 그 돈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럴 때 잡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업 가치, 펀더멘탈만 보시고 투자를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